자위대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위대에서는 각종 훈련들을 진행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염두에 둔 훈련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HK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 테러, 폭동 등에 휘말려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2015년 안전보장 관련법 제정으로 해외에서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운송로를 확보할 때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지만 훈련에서는 폭도들에게 사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위대는 해외에 일본인 학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교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소총 등으로 무장한 자위대원들이 경장갑 차량에 탄 채 지향성 음량 무기를 써서 학교 주변 폭도들을 내쫓고 교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교내에 있던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고 가까운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위대 관계자는 제외 일본인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훈련이라며 주변국의 눈치를 살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한반도나 대만 등의 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훈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자위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과 함께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에 있는 겐군 주둔지에서 육상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지휘소 연습인 야마사쿠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 서부 방명대 사령관은 이번 연습 시작에 앞서 훈시를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실현을 위한 공동 작전 능력 향상은 기묘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위대원 약 4,000명과 미군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습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능력 향상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쳐들어와 식민지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된다면 가장 긴장되는 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불매운동의 단결력은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성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의 2차 공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패션 자파의 경우 패스트 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함께 운영하던 유니클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철수가 머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른 업계의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로 느슨해진 불매운동 기류와 보상 소비 심리를 이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던 일본산 제품들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급증세입니다. 관세청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3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3.7%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0만 8천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38.1% 늘었고 9월 34만 7천 달러는 57.8배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거의 일본산 맥주 수입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입량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73%나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류업계는 불매운동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판촉 행사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판매량이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눈치를 보느라 판촉 행사를 자제해왔는데 2달 전부터 일본 맥주를 저렴하게 파는 행사가 생긴 것입니다. 소비자는 할인 행사를 하면 구매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심리를 노려 일본산 맥주 공급업체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공급 가격을 낮추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매운동 전 국내에서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기록한 아사히 맥주의 경우 4캔을 만원에 파는 할인 행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세법이 개정되며 수입 맥주를 제치고 날개를 달은 국내 맥주들은 다양한 수제 맥주까지 내놓으며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기존 종가세에서 제조사의 세금 부과 부담이 줄어드는 종량제를 택하고 음식 가격이 맥주 가격보다 높을 경우 배달이 허용되는 등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골목대장, 흥청망청, 곰표, 한강,
경복궁, 남산, 광화문, 제주 맥주 등 다양한 맥주들로 고객들에게 다가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4캔에 만원짜리 행사로 일본 업체들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 어렵게 개발해낸 다양한 맥주들이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연말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로 본격적인 판매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을 세워 올 들어 넉 달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에서 팔린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은 1987대로 전달 동기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일본 불매운동 이후 13개월 만인 지난 8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8월 1413대, 9월 1458대, 10월 1735대, 11월 1987대로 점점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브랜드별로 따져보면 렉서스는 지난 10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렉서스 ES 300H는 11월 648대를 판매해 베스트셀링카 5위에 올랐습니다. 토요타 또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의 이달 판매량은 지난 6월에 최대 판매 기록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철수 예정인 닛산 자동차보다 더 적게 팔리며 동반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던 혼다조차 올해 7월 128대, 8월 241대에서 9월 244대, 10월 311대, 11월 413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는 4개월 연속으로 판매가 많아진 데다 이달 올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가격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브랜드들은 연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렉서스는 금융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300H, NX300H, UX250H 모델을 대상으로 초기 선수금만 내면 12월간 월 10만원대 이자를 내고 그 후 24개월간 원금을 상환토록 하는 어메이징 파이낸셜을 운영합니다. 토요타 또한 구매 고객이 3년 내에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시 차량 구매 가격의 30% 이상 수리 비용이 나오면 새 차로 교환해주는 토요타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개월 할부나 저금리, 유류비 최대 315만원 지원 정책까지 밀고 있어 일본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훈련을 강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를 노리고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한국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자위대를 보내달라고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던 오사카의 중증 환자 수는 현재 도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전용 병원을 열 예정이지만 필요한 간호사는 아직 절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재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위대 의료지원팀은 전국에서 재파견 의료팀 등과 협력해 오는 21일까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좀 깎아서 맥주 좀 팔아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결정되는 추가 경제 대책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 73조 6천억엔, 약 766조 8,458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도 못 잡고 자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집착하는 일본 정부,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결국 물러날 채비.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각축전 양상이다. 우선 일본이 2031년부터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2030에서 2035년경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 외교적으로 주변국에 속하는 미국도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하는 게 목표다. 2030년대 동북아는 6세대 전투기 시대. 우선 미국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의 위기감을 인식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이 4세대 공중지뢰 프로그램에 따라 6세대 전투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전력의 핵심인 공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공중지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가용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그-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미국과 유럽보다 뛰어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투기 개발 경험이 많은 미국과 수호이를 공동 개발 업체로 선정해 개발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미 공군과 해군처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중전용 전투기를 개발할 전망이며 개발 후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그-31 전투기를 대체하게 된다. 항공 전력 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 지난해 1월 정도항공기공업그룹의 수석 설계자가 새로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개선된 공기역학적 설계를 비롯해 자율조종 엔진, 레이저 및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공군력 우위를 지켜왔던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4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은 올해 중 개념 설계와 해외 협력 국가와의 기본적인 협력 틀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이후 2024년에 시제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2031년경 양산 체제로 전환한 뒤 2035년부터 일선 부대에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X2라는 실중기를 제작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스텔스, 비행저, 추진 기술 등을 이미 시험한 바 있다.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적용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꼽는다면 우선 광대역 스텔스 성능이다. 광대역 스텔스는 저주파된 특정 대역의 주파수에 탐지되는 5세대 전투기의 결점을 보완한 기술로 수직고리 날개가 없는 설계 등을 통해 레이더 탐지가 5세대 전투기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인 전투기를 보조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 조종사가 탑승한 6세대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의 정찰 감시, 공격 등의 임무를 지시하면 무인 전투기가 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물론 초기에는 임수 수행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보다 다양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의 핵심인 무장도 이전 세대 전투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무장이 바로 레이저 무기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력의 영향 없이 직선으로 이동해 운동역학적인 탄도 계산도 필요 없다. 또한 수KM 밖에서 10cm 직경의 작은 표적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초정밀 타격도 가능해 이전 세대 전투기는 대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박예태 전략기획 차장은 우리 군도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토대로 6세대 전투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KF-X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수요 재개를 하고 2035년 이후 도태될 예정인 KF-16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하이급 전투기를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전투기 102개 막대한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KF-X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쟁 양상을 고려해 핵심 신기술을 활용한 항공우주력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35년경 전투기 전력 불균형 우려. 미래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 공군도 6세대 전투기 운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군의 6세대 전투기 도입은 요원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35년경 한반도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면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 전투기 전력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세대 전투기 특징과 개발 동향에 이어 이번엔 를 게재한다. 당연히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지금 당장 개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0년 뒤를 대비해 6세대 전투기의 기반 기술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은 개념 수준이지만 알려진 6세대 전투기의 성능과 특성은 4 또는 5세대 전투기에 비해 획기적이다. 6세대 전투기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레이저포를 장착한다는 점이다. 레이저포는 3종류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다. 가장 센 레이저는 적 전투기를 요격할 때 사용한다. 중간 세기 레이저는 적이 발사해 다가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약한 레이저는 적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기의 탐지 센서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 공군은 이런 레이저포가 20km 상공에서 마하 0.6에서 2.5의 속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의 형태도 특이하다. 우선 꼬리 날개가 없다는 점이다. 미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처럼 꼬리 날개를 없앤다고 한다. 꼬리 날개가 있으면 공기 저항력이 생겨 비행에 도리어 불리하다는 게 이유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꼬리 날개 대신 주 날개에 방향타를 장치할 계획이다. 동체의 크기도 기존 전투기보다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의 전투기보다는 폭격기에 더 닮아 보일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예산 평가센터가 1965년 이후 1450회의 공중전을 분석한 결과 전투기는 기동성보다 사거리가 긴 무기와 센서를 장착했을 때 공중전이 훨씬 적었다는 결론가 나왔다. 사실 전투기가 공중전에 들어가면 어느 쪽이 결투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과 멀리 보는 레이더 등 센서를 장착한 경우에는 전투 공간에 진입할 필요도 없이 적기를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무기로는 장거리 초고속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레이저포 외에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 원리를 이용한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 기능과 전자전 기능도 첨가될 예정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 전투기는 초고성능 컴퓨터와 통신체계로 모든 전장 상황을 종합해 조종사가 판단하기 쉽게 보고하는 한편 다른 전투기와 지상기지, 인공위성 등과의 통신이 필수적이어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또 위성항법 장치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전투기의 비행속도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의 비행속도를 마하 5 이상 6에서 7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마하 3 나는 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고속이다. 전투기의 속도가 높아지면 공기와 마찰로 기체 표면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모든 센서와 연료에 영향을 준다. 과거 미국의 초음속 정찰기인 SR-71도 초고속 비행대 공기 마찰로 발생되는 열을 해결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투기의 순항 속도를 기존 전투기의 제연소 장치를 가동할 때의 속도인 마하 1.5에서 2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미국은 아직 최고 속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 이륙 종량 45톤의 3,000km를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이런 기체의 특성에 따라 선진국들은 전투기의 기체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우 가벼운 복합 재료를 사용할 전망이다. 이 복합 재료는 레이더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또 대형 전투기를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 개발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G사와 프레스미트 2사가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